교수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오늘 사업자분들이 이제 참석을 안 하시고, 이제 온라인으로 대체를 이제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여기 이렇게 저를 친하게 맞아주시고 또 웃으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여기 포라이프에 강의를 하러 올 때마다도 느끼는 게, 정말 친정 같고 가족 같이 잘해주시는 그런 느낌인데요. 여러분들 빨리 보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얼른 잘 마무리해서 다시 한번 좀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조금만 좀 참아야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강의 주제를 좀 정하고 이 온라인 강의를 어떻게 이제 진행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었는데, 강의 자료보다는 여러분들과 정말 이 어려운 시기, 또 혼돈의 시기죠.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이런 난관들을 좀 해결해 나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정말 이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뉴스 볼 때마다 정말 이 한숨만 나오죠. 그렇죠? 정말 큰일이다. 또 이런 사태가 뭐 유럽이나 미국에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되면서 뭐 경제적으로도 아주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가져야겠고, 또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 포라이프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가지셔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은요, 조금이라도 좀 마음에 안정이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눈빛을 이제 아이터치도 좀 하면서 여러분들의 웃음을 통해서 저도 좀 강의의 기운을 받을 텐데요. 오늘은 제가 이 뿅갈탄을 마시고 포라이프 제품을 마시면서 힘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똑같이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학교 강의를 이번 학기 때는 쉬는데요. 최근에 제 근황을 말씀드리면, 제가 2학기 때부터 서울에 있는 왕십리에 한양대학교 경영대 교수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양대학교에 가게 돼서 여러분들과 멀지 않게 있을 것 같고요. 본사 픽업센터라든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근처에 있을 테니까 한양대 지나가실 때마다 생각나시면 연락도 하시고 그러십시오. 또 제가 이제 포인블랙이라고 하는 이 모바일 컨텐츠, 또 여러 가지 최근에 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신생 스타트업 기업을 이제 좀 사회이사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이제 맞이해서 한 2월, 3월 이렇게 이 두 가지 일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재정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박사 성공 TV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면 저와 또 저희 아버님의 강의를 모아놓고 많은 분들에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좀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독서 굉장히 괜찮은 책들을 소개하는 리뷰 코너도 있고요. 제가 또 일주일에 3번씩 여전히 라디오 방송 패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라디오와 관련된 얘기들도 일주일에 하나씩 컨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뭐 돈 들이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채널들에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소통도 하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방안들, 컨텐츠들, 또 생각들을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이제 보내고 있고요. 오늘 중요한 건 이제 1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어떤 얘기를 할까, 이런 겁니다. 오늘 뭐 사업자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상석 교수가 누구냐? 이분의 강의를 한번 같이 들어보자. 이렇게 소개하셔서
처음에는 이제 저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저는 대한민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가장 잘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제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이 대학원에 있는 동안에도 유통산업통계위원이라고 해서 우리 중소기업공단에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마케팅과 관련된 통계들을 다루고 있고 지금까지도 이 통계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 유통산업이 지난 한 5년 정도 굉장히 좋지 못한 시장의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거나 또는 알아보려고 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산업이 조금 혼란기에 있고 뭔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유통산업 안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가 관심을 가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네트워크 마케팅과 관련돼서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이제 책을 지금까지 출판했었는데요. 올해는 현실 점검과 관련된, 그래서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산업 분야가 결론적으로 더 커지고 더 활발해질 수밖에 없느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과 관련해서 이제 책을 좀 출판할 계획이고요. 출판사와 얘기를 해서 원래는 3월에 출판을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약간의 좀 일정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제 책이 나오게 된다면요, 여러분들 사업하실 때도 많은 분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공인으로서 말씀할 수 있는 말씀드리는 그런 의견들을 좀 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강의를 좀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딱 이 분위기에서 어떠냐? 저는 사실 이 강의 이렇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강의장을 처음 와봐요. 그리고 이렇게 처음 저에게 제안을 준 기업이 바로 포라이프입니다. 그만큼 교육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 잘 돼 있는 회사다. 이제 일단 이런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깥만 조금만 나가봐도 느끼겠지만 제가 오늘 여기에 올 때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근데 이 500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왔는데도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아주 정말 날씨도 좋고 또 정말 예쁜 꽃들이 막 이게 피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마스크를 쓰고 인사를 하고 반갑다고 악수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시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보자면 저는 이제 경제 경영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굉장한 혼란의 시기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여태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또는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시면서 많은 위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IMF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가깝게는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정말 큰 위기를 한번 봤었던 사람인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질병으로 인해서 확산에 의해 이렇게 경제가 멈춰서는 거는 저는 제 눈으로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양호하게 잘 대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금 실제 제 친누님이 미국에 지금 계신데요. 미국에는 정말로 지금 굉장히 크게 혼란의 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 두 나라가 G2 이렇게 불리면서 전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국가들이었는데 중국으로부터 발발해서 경제가 멈춰서더니 이제는 미국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아주 바짝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들의 위기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방송 통해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대기업들 중에서 이 사태가 좀 장기화될 경우에 굉장히 위험했던 기업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이 두산중공업을 굉장히 금융 위기 또 이 현금 유동성에 좀 위기가 있다 이렇게 보고 사실 좀 안 좋을 뻔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구제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 중인데요. 그만큼
대기업들도 현재 이 상황을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뭐 기업 얘기나 국가 얘기 이렇게나 얘기를 하면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데 실물 경제 얘기를 하면 정말로 많이 와닿으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진짜 집 앞에 나가셔서 정말 그 자영업 하시는 뭐 상권이라든가 이런 곳들 최근에 많이 돌아다녀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사람들을 만날 때도 저도 오늘 강의하려고 딱 나왔는데 엘리베이터에 같은 분이 딱 타니까 제가 타니까 긴장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낯설어지고 정말 그 부담스러운 그런 기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물며 이 사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제가 뭐 강의 통해서도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이 수원에서 고깃집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자영업 사장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 되고 있던 가게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매출이 25% 정도 줄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뭐 어렵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요. 제일 재밌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회식을 하던 게 줄면서 최근에는 2명, 뭐 3명 이렇게만 다닌다는 거죠. 우리 연인들이나 또는 가족들끼리만 이 단위들만 가끔씩 나오시고 이 대부분 실물 경제에 있어서의 말단 경제는 굉장히 얼어붙었고 굉장히 코로나로부터 많은 영향들을 받고 있죠. 때문에 뭐 정부에서도 이 재난 소득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뭐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만큼 정부도 굉장히 크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냥 얘기만 들어보면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부가 또는 이 국가가 또는 이 국민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얼어붙을 수 있나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고 사실 2020년 1월 달에 자 새해부터는 정말 잘해봐야지 라고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3개월 가까이 2개월 가까이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정말 2020년 지워버리고 싶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 시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소비 시장이 얼마나 위축될 것이냐에 대해서 뭐 미국 경제는 이번 분기에 마이너스 30% 성장을 기록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말단 경제와 거시 경제를 같이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도 감히 말씀드리건데 마이너스 25% 정도 이상은 무조건 경기가 마이너스 뒷걸음질 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부동산들이라든가 또는 재테크 수단들이 굉장히 집값도 떨어지고 최근에 이제 서울의 집값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근데 이렇게 집값이 정상화되고 또 떨어지는 상황에서요. 최근에 여러분들 가장 많은 대중들이 관심을 갖는 경제가 뭐냐면 바로 주식입니다. 이 주식 시장에 여러분들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우리나라 대표하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대중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고 돈이 몰리는 기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 주식시장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통장에 넣어놓는 돈을 주식 예탁금이라고 하는데 이 주식 예탁금이 전체 40조 원을 넘었습니다. 제가 주식을 한 20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식 예탁금이 40조를 넘는 거는 저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한국 경제 안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혼란기를 겪고 있고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지 돈은 또 한 곳으로만 쏠리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된다 이겁니다. 중요한 거는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당장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될 경우에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신을 정말 똑바로 차려야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쓰고 잘 해야 될까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분명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강의는 그리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위기 속에서 뭔가 기회를 찾는 그런 사람입니다. 위기 안에는 반드시 기회가 오기 마련인데요.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제 자신을 조금 더 이렇게 뭐 단련하고 수련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해서 좀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알아보겠고요. 이 기회를 굉장히 이 위기를 기회로 느끼는 분들이 많다라는 게 통계적으로도 검증이 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그런 수치가요. 2월에 있는 신규 사업체 등록 건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게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는 거죠. 굉장히 뭔가 모바일이라든가 인터넷 중심의 사업들이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자를 등록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되게 많아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요 이 코로나19 사태가요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앞으로에 미칠 영향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가장 쉽고 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4차 산업을 분명히 조금 더 앞당기는 촉매제가 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를 몇 개 들어볼게요. 사실 저는 강의를 할 때요. 이렇게 사업자분들과 오프라인상에서 강연장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서 그들의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이렇게 강의를 했던 게 굉장히 일반적이었었는데요. 오늘 제 강의 보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제 강의를 듣고 있지만 사실 강의 시장이 이번 참에 대학을 비롯해서 또는 일반 사회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들이 모두 다 이 온라인 기반의 사업, 컨텐츠 사업 이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작년 10월에 이제 그 평촌에 있는 아크로타워라는 데다가요, 이 강연 업체랑 같이 사무실을 빌려서 실제로 제 강의 사업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그 10월 달부터 이제 계속돼서 잘 되고 있다가 올해 1월 말 2월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저와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는 이 강연 업체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온라인 관련된 강의를 준비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되니까 이 강의 시장 안에서 뭔가 교육은 계속해야 되는데 온라인이나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준비됐던 분들이 굉장히 사업적으로는 잘 되고 있고 기존의 사업을 그냥 가져가고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상으로 강의를 했던 사람들도 모두 다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간들이 계속될 거니까 조금 더 현명한 그런 강의 업체들은 앞으로 온라인 사업을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죠. 재미있는 거는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도 되게 안타까운 기사 보셨겠지만 이 쿠팡 우리 쿠팡맨 이 뭐라 그래요? 이 택배를 배달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너무너무 힘드시고 또 물량이 많다고 하죠. 물동량이 굉장히 많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집에 있으시면은 음식 해 먹기 싫잖아요. 그렇죠? 저희 같이 사시는 저희 부모님, 어머님께서도 이런 얘기 하시는데 밥 해줄 때가 제일 고민된대요, 최근에. 여러분들 뭐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뭐 삼식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루에 3끼 집에서 먹는 뭐 남편, 그다음에 우리 자식들 요즘에는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 삼식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재미있는 통계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는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집에 같이 있다 보니까 이혼율이 급증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만큼 뭔가 밖에서 생활을 못하고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온라인에 익숙해지고 또 우리가 그것 산업에 대해서 뭔가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의 이 일이 굉장히 우연에 의해 발생한 일이지만 우리의 생활들을 굉장히 많이 바꿀 것이다.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뭐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의 시장뿐만이 아니라 대학이라든가 또는 이 재사회화, 우리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직장인들 교육도 앞으로는 굉장히 체계가 많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재미있는 거는요. 최근에 이제 매일경제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슈로 다루고 있는 얘기인데 앞으로의 정년에 대한 문제들도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의 정년은 너무 짧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출산율도 굉장히 낮고 또 아이도 안 낳고 또는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늦게까지 있는 이유 때문에 국가의 생산성 자체가 낮아지는데 지금 일을 잘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나이에 입각해서 퇴직을 하게 된다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요. 최근에 정년이 없는 삶,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들이 이제 근로에 대한 인식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재미있는 거는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속화됨에 따라서요, 여기에 맞는 사업들이라든가 기존의 사업에 어떤 위기감이 들고 또 많은 새로운 신규 사업들은 생겨날 것이다 라는 건데, 이 안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기회가 있고 이 안에서 준비를 잘 해야만 향후 안정화되는 시기에 정말 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요, 제가 오늘 또 강의를 하러 오게 된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듣고 계신 겁니다. 저는 포라이프가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 이 사업자분들 정말 뭐 오랫동안 봐왔지만은요, 저랑 개인적으로도 연락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제게 힘도 주시고 저도 힘을 드리는 그런 관계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트워크 마케팅 대한민국 안에서 누가 봐도 정말 교육 분야라든가 열정이라든가 또는 이 사업자들 간의 어떤 철학이 굉장히 좋은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자부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자부를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제가 많은 강연장을 다니면서 본 사업자분들 그리고 본사의 문화,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정말 다른 곳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좋은 문화와 또 여러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부터는 이제 본사분들과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누누이 드려왔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마지막 강연 부분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포라이프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지 여러분들이 이미 준비를 하신 거고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같이 오늘 마음속으로 한번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위기와 또 어려움의 시기가 계속되면은요, 많은 분들이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제 개인적인 정말 제일 친한 친구가 서울에 있는 도곡동의 타워팰리스에 있는 반트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트레이너인데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트레이닝 센터 짐이 문을 굉장히 오랫동안 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라든가 많은 분들이 직장에 대해서 이 안정감을 못 느끼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만큼 어렵고 또 위기가 되니까 사실 그 친구가 한 1년, 2년 전만 해도 굉장히 돈을 잘 벌고 또 안정적으로 벌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좀 닮아가야 되는 친구다, 이렇게 이제 친구들끼리도 얘기를 했었던 그런 친구였는데 저한테 그저께 밤에 이제 임신한 와이프가 6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6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회사를 못 나가고 직장을 못 나가게 되니까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인한 친구인데 그런 얘기를 입에 담지 않을 만한 사람인데 그만큼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불안감을 극도로 높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대혼란의 상황을 어떻게 넘겨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친구를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 사업에 있어서는 좀 칼을 갈고 계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잘하느냐가 안정화됐을 때 좋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기가 여러분들에겐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사업자분들에게 드리는 준비의 얘기는 이런 건데요. 오늘 강의를 그냥 이 경영경제학자 이상석이 얘기한다, 이렇게 들으시면은요, 그럼 일반적인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추천을 드리고 싶냐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이 직장인과 직업인을 구분하는 개념이 지금부터 필요해지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이번 일 통해서
직장, 내가 하는 일이 있는 장소를 의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어디에 있는 변호사라든가 로펌에 소속돼 있는 뭐 변호사 또는 큰 병원에 소속돼 있는 의사, 이런 분들도 다 직장인입니다. 직장에 다님으로써 뭔가 자기의 소득을 높이는 데 있어서 안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중요한 건 더 위기가 커지면 IMF나 또는 2008년 서프라임 같은 그런 일들이 되게 되면은요, 사실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안정적이지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친구처럼 굉장히 이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약하고, 그럴 때 가장 먼저 정리를 하게 되는 게 이제 구조조정으로서 인력이라는 것인데요. 이 노동자들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정리가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고민하고 또 앞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 하면, 직장인이라는 어떤 개념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일을 가지고 경제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직업인이 돼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일들을 어떻게 같이 하고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드리면, 제가 은행 같은 데를 가면은요, 그 은행원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뭐 하시는 분이냐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출판사로부터 인세도 받고 있으니까 뭐 저자 생활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또 이 대학으로부터 또 급여도 받고 있으니까 노동자 생활도 합니다. 또한 뭐 방송을 통해서도 받는 프리랜서적인 일들도 하고 있죠. 그렇죠? 방송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니까요. 또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2개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소득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많은 일들을 하니까 어떻게 하루에 24시간밖에 없는데 그런 일들을 하냐, 이렇게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 비밀은 바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직업인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제가 돈을 벌고 있는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에 핵심은 경영과 경제에 대한 지식 때문입니다. 방송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책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강의를 할 때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뭔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알려드리는 거의 핵심은 경영과 경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한 제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경영학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제 굉장히 많이 적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저도 직장인으로서 생활을 오랫동안 해봤었지만 직장인 외에도 저의 전문성, 나의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직업인의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 포라이프 사업자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직장인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사업을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직업인입니다. 그 안에 나를 뭔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것, 실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사업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안에는 생각의 전환, 바로 말씀드렸던 직업인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생각을 마음속에 딱 잡고 계셔야 나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나온 다음에 내가 처음에 이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과정에서의 고생스러운 모습들을 막 보게 되면서 내가 일을 그만둔 게 너무 후회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닙니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머릿속에 쫙 세팅이 돼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딛고 나중에는 분명히 웃는 듯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제 머릿속에는 가장 큰 가치관의 변화, 바로 직장인이 아니라 직업인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포트를 하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는요, 우리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가 바로 똑똑한 사업 방식을 앞으로는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에 대한민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들이 작년 기준으로 13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구조를 써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거의 15,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정위 안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벌써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진 건데, 거기 안에서도 정말 10등 안에 또는 15등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굉장히 사업을 잘하고 있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들 올해 또 내년에 여러분들이 기준은 여러분들은 항상 1등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업의 규모에 비해서 여러분들의 가진 실력과 잠재력이 너무 커요. 진짜로 실력 있고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뭔가 탁 튀어오르는 일들이 없다 이겁니다. 근데 저는 이 코로나19가 분명히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거에 대한 얘기들도 이따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 여러 가지 네트워크 마케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와중에 똑똑하게 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그룹, 이런 그룹들이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포라이프 사업자분과 이제 긴밀하게 연락을 하다가 많은 분들이 SNS 마케팅이라든가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제품이라든가 또는 의학적 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몸에 미치는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영향 같은 것들을 촬영하시고 피드백을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사업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구나. 이 안에서도 똑똑하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위기의 시간에 정말 그렇게 준비를 잘하고 똑똑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향후에 정말로 크게 웃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도약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를 하고요.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릴 조언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이 포라이프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제게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SNS라든가 또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나 자신의 직업인으로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브랜드를 어떻게 가져갈까, 이런 것들이 고민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준비들이 필요하다. 이 세 번째가 바로 이 시스템의 중요성을 좀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저는요, 이 개인적으로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딱 맞이하니까 정말 피부로 와닿게 느꼈습니다.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과 관련된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신 분들이 얼마나 편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실제로요. 봐보세요. 코로나19 사태가 이상석이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느냐. 일단 1번, 강의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강의가 다 취소됐죠. 제가 사실 올해 3월에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조금씩 이 사회생활 된 게 누적이 되고 또 이름이 알려지고 작년 재작년 뭐 청와대에서 일했던 것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사회적 경력들이 막 쌓여가니까 뭐 대학이라든가 또는 정부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강의들이 스케줄이 잡혔었는데,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강사 생활을 했던 것 중에서 3, 4월이 가장 스케줄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2월부터 계속됐던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니까 제가 2월 말부터 강의를 안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 사태가 그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업체들도 강의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다 끝나고 합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강의사로서의 이상석은 정말 쫄쫄 굶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시간과 노동을 바꾸는 강사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럴 때, 이렇게 큰 위기가 왔을 때 정말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고는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시스템을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니까 정말 좋은 결정하시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겠죠. 학교 수업들도 줄고 또 온라인으로 뭔가 강의를 대체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도 있고 혼선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코로나19가 저한테 미치는 영향도 크고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하고 있는 고깃집, 이 고깃집도 매출이 줄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벌어들이고 있는 소득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겠죠. 당연히. 이거는 뭐 대세적인 흐름이고 거시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받아들이고 있고 이런 시기에 오히려 더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 역시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기에 정말로 준비 잘할 수 있게 세 가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첫 번째, 직장인이 아니라 직업인이 돼야 된다라는 강력한 생각을 확고한 생각을 하셔야겠고요. 두 번째, 좀 더 똑똑한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사람을 막 만날 때 1대1로 만나고 항상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매체가 많이 발달되니까 똑똑하게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결국 효과적으로 쓰고 효율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성과도 좋아지는 결과가 있으니까 향후에 제가 본사와도 얘기해서 꼭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우리 포라이프 하시는 사업자분들 조금 더 똑똑하게 마케팅하고 사업하실 수 있게 정말 본사와 제가 열심히 한번 여러 가지를 마련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 드립니다. 세 번째 준비해야 될 생각은 우리 가치관인데 시스템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다 시간과 노동을 바꾸는 일들이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오른쪽 끝에 있는 우리 이 로버트 키요사키가 얘기했던 경제 4분면 안에서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업가, 시스템이 있는 삶 이것들을 제가 원하면서 제가 거기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강의 중에 정말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들과 그런 면에서는 정말 맥이 닿아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사업하시면서 시스템을 원하고 강하게 원하고 정말 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저 또한 그곳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한 강한 인식이 지금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들을 다 바꾸고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적으로만 좀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는 그럼 어떤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까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뭐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식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몰리고 있고 사실 이 주식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20년 가까이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지식이 없고 기술이 부족한 개미 투자자들은요 오랫동안 못 버팁니다. 장담해서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은 이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 차트나 또는 단기적 대응 같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대응이 미흡합니다. 때문에 지금 저는 동의해요. 대한민국 대기업들 박앤세일 중인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좋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향후에 주식시장에 관심을 많이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결과가 좋지 않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요. 시스템 사업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가끔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런 시기가 되니까 효자가 두 개 있대. 그 효자가 뭐냐? 첫 번째가 TV래요. TV가 없으면 정말 생활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거죠. 너무 동의해요. 그렇죠? 지금 요즘에 자가격리 하니까 집에 거의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집에 계시는 동안에 TV가 없고 컴퓨터가 없고 모바일 핸드폰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그만큼 외롭고 힘든 그런 자가격리 시간일 텐데 이런 어떤 매체들이 굉장히 효자다 이런 얘기하고 두 번째 국민연금이 효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걸 그냥 연금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달 동안에 시스템을 통해 따박따박 들어올 수 있는 소득원이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결국은 위기의 상황과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의 심리적이고 여러 가지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의 경제적인 안정을 도와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거는 뭐 가족이라든가 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즐거움을 찾는 것, 이런 정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시스템이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전체, 세계 전체를 봤을 때 1%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갖추기 어려운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많은 대중들이나 또는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사업이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자가 나 말고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한 만큼 보상해주고 시스템을 주려고 할까요? 이런 사업에 대한 구조를 가진 사업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굉장히 특이한 것이고, 여기 안에서 정말 큰 사업자가 된다면 시스템을 갖추고 안정적인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비상식이 아니라 상식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요, 사실 많은 분들에게 위기감을 주게 되면서 추가 소득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불안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높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감 안에서 뭔가 향후에 안정적이고 추가적인 소득원을 얻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들이 많이 시작될 텐데, 이럴 때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말 소개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굉장히 뭐 20년 전에 대한민국 안에 20년 이상 된 기간 안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 한국에 소개되고 지금까지 정착이 되어 왔는데, 과거에 비해서 현재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들은 굉장히 올바르게 하는 기업들이 많아졌고, 그 안에서 굉장히 큰 부를 이루는 사업자들도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업에 대한 비전을 주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네트워크 마케팅으로서 성공하신 분들을 존경합니다. 일반적인 생활을 사셨던 분들이 대부분인데, 일반인이었다가 시스템에 대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가치관들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업을 선택하고 된 것이고, 실력과 운이 더해지면서 큰 사업자로서 성공을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시기가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서 위기감이 증폭됐던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번 일처럼 무방비 상태로 당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럴 때마다 대한민국 네트워크 사업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해왔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번에 위기가 상당히 뭐 몇 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고 또 몇 달간은 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의 큰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기회를 딱 잡아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다양한 이번에 케이스들을 봤어요. 뭐 제가 얘기했던 프리랜서를 하는 사업가에서부터 또는 뭐 회사가 어려워져서 무급 휴직을 한 친구도 봤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인천공항에 있는 면세점에서 일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무급 휴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도 이 보호를 못 받게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생활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또 제가 뭐 어저께 저희 가게에서 이제 손님이 왔는데, 손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최근에 일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안 하게 된 지 3개월이 넘었답니다. 그만큼 경제가 얼어붙고 있고 여러 가지 임금 노동자들, 이런 시간과 노동을 바꾸는 분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고 혁신적인 생각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네트워크 사업, 포라이프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가면서 향후에 진짜 큰 부가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이제 네트워크 사업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늘어나게 될 텐데, 이런 분들에게 우리 포라이프 사업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이런 질문들 많이 받게 될 거예요.
네트워크 사업 그래 한번 알아보고 싶긴 한데 이 네트워크 사업 그래 이상석 교수가 뭐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사람이 직접 이 공인으로서 이 사업이 괜찮다 또는 이 비전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제가 제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얘기하지만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걸고 얘기하는 건데 네트워크 사업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자들에 대한 제 지지의 존경의 마음 그리고 또 지지하는 마음이 없다면 저는 강의하다가 진짜 벼락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만큼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제 철학은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잘 돼야만 하고 또 좋은 길을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저보다도 더 확신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네트워크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들께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아무 네트워크 회사나 선택하면 안 된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남녀 만날 때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첫 여자, 첫 남자가 그 사람의 연애관을 형성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첫 연애가 만약에 실패했어. 그러면은 저 남자들은 다 그렇다. 여자들은 다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과 또 비전을 보고 오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회사가 돼야 되고 그들에게 우리 선택지로서 포라이프를 증명하려면 좋은 회사임을 증명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좋은 회사는 크게 4가지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서 과연 이 포라이프라는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들 안에서도 정말 좋은 기업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4번째 책을 준비 중인데 이 4번째 책 안에 여러 가지 정보들, 데이터들을 막 모으면서요. 되게 재밌는 걸 봤습니다. 미국에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타임즈라고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제 언론 출판사죠. 그 언론 출판사에서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을 뽑았어. 그래서 순위를 보니까 너무 반갑게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들보다 여러분들 기업이 지금 그 상대적인 순위에서 1등이에요. 포라이프가 그만큼 좋은 회사고 미국 안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못 살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 한국에서의 그런 위상이 미국에서의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본사의 위상보다 약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오히려 여기서 더 잘해서 본사에서 뭔가 한국으로부터 배워가고 문화를 전파시키는 그런 정말 좋은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들 그만큼의 제가 잠재성이 있다 이렇게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제가 2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 좋은 기업을 뽑을 때 저는 4가지를 뽑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기업은 이 4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그냥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이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회사의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안정성은 2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역사적인 안정성이 필요해요. 회사가 굉장히 오래되거나 또는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그 회사가 잠깐 동안에 떠오르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런 위기와 지금과 같은 위기와 또 어려운 좋은 시절도 보내보고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서 그런 것을 통해서 회사의 안정성을 가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2번째는 재무적인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재정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어디 가서도 네트워크 사업자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좋은 회사 골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진짜 이 포라이프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강하신데 이 회사가 2년 있다가 문을 닫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정적으로 튼튼한 회사가 오래가고 위기에 강하다 이런 얘기니까 재정 상황도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회사들은 충분히 성장하고 있고 충분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미국에서도 성공하고 주목받고 있는 기업임에 확실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회사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보상에 대한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제일 중요한데요. 보상에 대한 합리적 보상 구조가 필요하죠. 합리적 보상은 뭐냐면요. 정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열심히 했을 때 남들로부터 뭔가 여러분들의 노동의 가치를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제대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내 사업에 대한 보너스가 합리적이고 오히려 이 사업자에게 중심으로 돼 있는 보상 구조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회사들의 보상 구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사업 설명하실 때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사업만큼 굉장히 좋은 보상 구조를 가진 기업들이 별로 없다. 사업자를 위하는 회사가 별로 없다. 이런 것들은 제가 상대적으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품에 대한 안정성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포라이프 사업자분들은요. 제가 봤을 때 다른 어떤 기업의 사업자분들보다도 훨씬 더 자사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을 가장 높게 삽니다. 제품이 얼마나 우수한지 뭐 환자들을 위주로 하는 마케팅이 일단은 있었지만 그만큼 효과가 좋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고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의 제품과 사랑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이 잘 좋게 작용을 하면서 사업자분들 그 누구도 다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세 가지까지 얘기했었는데 네 번째가 저는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 네 번째는요. 회사의 문화와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이 회사의 문화와 철학이 없는 기업들은 정말 쉽게 무너집니다. 제가 작년에 많은 네트워크 기업들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았었는데 그중에 딱 강의를 가자마자 그 다음부터 강의를 안 받은 회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느끼는 게 회사에 어떤 문화나 철학이 없다라는 거를 정말 느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굉장히 그 파트너들이나 이런 분들을 아끼거나 또는 뭔가 사업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순간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탐욕을 원하는 사업자분들이나 문화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이 포라이프라고 하는 회사를 철학이 있다 이렇게 믿게 된 거는요. 사실 이 본사 직원분들 때문입니다. 많은 본사 직원분들을 뵀는데 이 포라이프 스태프들처럼 철학 가지고 있고 우리 이태훈 지사장님도 마찬가지시지만 정말 회사에 대한 확신, 네트워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고 이 사업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진짜 없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안에서는 정말 원탑 네트워크 회사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네 가지 조건들이 잘 만나면 굉장히 좋은 회사가 되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 좋은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기업들을 기본적으로 골랐으면 좋겠고 이 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네 가지 요인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판단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강의를 만약에 들으시는 분들은 그럼 저 사람이 무슨 뭐 포라이프 사업하는 거 아니냐 또는 저 사람이 무슨 뭐 포라이프 로부터 뭐 강의 뭐 강사 뭐 이런 거 뭐 해서 뭐 뒤에서 악수하고 좋은 관계 맺으니까 당연히 좋은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을 또 소환해서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마케팅 대한민국 안에 정말 좋은 기업들 많아요. 근데 이 기업들 중에서도 정말 제가 항상 마음속에 제일 잘 되길 바라고 또 좋은 문화를 가졌고 잠재력을 가졌다 이렇게 믿고 있는 회사가 여러분들 회사니까 포라이프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포라이프 사업을 기존에 하고 계셨던 분들은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이 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기회로 잡기 위해서 진짜 많은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좀 끝내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기회를 엿봐야 된다라는 그 전체적인 얘기들을 했어요. 국가의 현재 상황이 좋지가 않고 세계 경제 상황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우리 전체 사회를 정말 감싸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얘기할 때 일단 가치관의 세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럴 때 이제 시스템이 경제적으로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제 꿈이 뭐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저는요 직업을 한정하지 않는 삶, 이게 제 삶의 모토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은데 이 안에 저의 역량, 직업인으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경제적으로 추구하는 가장 끝점에 있는 가치는 뭐냐면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갖춘 자들이 결국은 이 사회로부터 뭔가 좀 더 자유로운 생활들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행복을 누리면서 할 수 있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면서 시스템 사업을 배울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옵션이 없을 텐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신다면 사실 가능하죠. 대한민국의 어떤 직장 직업이 뭐 알바가 아닌 이상 진짜 동시에 일을 같이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사이드 잡, 더블 잡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은 제가 봤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이 거의 유일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가지면서 직장을 다니시면서도 미래에 대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고 여기에 비전을 보시고 뭔가 괜찮다 싶으면 사업가로 전환하는 방법도 괜찮고요. 또는 두 가지를 통해서 그냥 추가적인 부수입을 얻기 위한 방법도 괜찮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을 반드시 해라 이런 부분보다는 하시면 여러분한테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하되 그 부가 커질수록 사업에 대한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포라이프에 대해서 제가 애정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포라이프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서 마무리를 질까 합니다. 제가 이 포라이프 사업자분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 뵙게 되면서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진짜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조직력을 갖춰야 됩니다. 조직력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한 방향을 보고 정렬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내부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좁은 것밖에 볼 수가 없고 그 관계가 지금까지 과거의 관계인데 앞으로의 미래의 관계 또는 뻗어나가는 것을 막는 거라면 지금 이 기회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진짜 똘똘 뭉치기 위한 어떤 단합이 필요합니다. 이게 1번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을 제가 보고 리더들을 봤는데 정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잘 안 되는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 그 안에서의 내분과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조직이 굉장히 튼튼하고 강해야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그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리더들끼리도 단합을 하고 자기들의 생각들을 서로 규합해서 한 방향을 볼 수 있는 정렬이 필요한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도약을 위한 첫 번째는 포라이프 사업자들 안에서 한 방향을 볼 수 있는 조직의 정렬입니다. 이 부분은 리더로서 포용하고 또 아래 파트너로서 스폰서를 존경하는 양쪽의 마음으로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포라이프가 조금 더 도약하고 10배, 100배 성장할 수 있다. 전 이렇게 보여요. 진짜로. 근데 이 시기를 항상 얘기하는데도 뭔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잘 못 규합했어요. 왜냐? 일도 바빴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정말 이 혼란의 시기에 포라이프 사업자분들 일단 한 방향을 볼 수 있게 리더십, 조직 문화 다 정렬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 방향으로 정렬해야 올해 안정화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 크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한 방향으로 정렬되고 조직력이 갖춰졌다. 이런 조건이 된다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트렌드 또는 키워드가 사회적으로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바로 뭐냐면은요, 이 면역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회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본사에서
이 마케팅 부서 이제 스태프분들에게도 강의를 했었고 또 얘기도 해봤었고요. 한 2년 전인가요? 이 면역과 관련된 마케팅과 관련된 사업자분들에게도 강의를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이 이뮨 시스템 면역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기업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을 잘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뭐냐? 저는 이렇게 본다면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면역에 대한 개념의 업그레이드 같아요. 되게 아찔한 얘기 하나만 지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저희 가게에 이 사업을 하고 이제 자영업을 하고 이제 문을 닫았어요. 그날도 여전히 똑같이 연때와 똑같이 불판도 땄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 주방에 있는 친구와 함께 끝났으니까 맥주를 한잔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날 맥주를 한잔 하러 간 그날 하필이면 코로나 확진자가 갔다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던 시간에 그 공간이 한 15평 정도밖에 안 되는 테이블 5개 정도밖에 없는 조그만 가게였었는데 거기 안에 그분이 왔다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월 17일 날 왔다 갔대. 근데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확진자로 나온 게 2월 말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이제 2주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지나고 나서 내가 이제 걸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같이 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5명이었대요. 보건소에서 이제 그 당국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했더니 같이 이제 맥주를 한잔 하러 온 사람들이 5명이었는데 그 중에 코로나19에 전염된 사람이 딱 1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되게 빠르게 전염되고 되게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5명이 같이 떠들고 뭐 얘기하고 그래서 굉장히 감염될 가능성이 높았었을 텐데 바로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다 감염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감염이 됐대요. 그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개인마다 이 면역에 대한 어떤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내가 병이 없고 그냥 건강한 상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있겠지만 이 사람들마다도 면역력이 다 다를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면역력을 높여주기 위한 어떤 컨셉이 최근에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고 난 이후에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더군다나 작년 이제 노벨 의학상을 받았던 개념도 바로 이 면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러분들의 이런 사업에 있어서 대세적인 흐름은 굉장히 많이 와닿습니다. 대한민국 1번 면역에 대해서 제품을 도입하고 과거부터 면역에 대해서 부르짖던 기업이 어디냐? 그런 것들을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정말 주저앉고 포라이프가 1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만큼 면역에 대해서는 우리는 면역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있었던 그런 회사인데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적인 변화 자체가 면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게 됐다는 것 자체가 거시적인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거는요. 대한민국 내에서 면역 사업에 대한 자부심 이거 반드시 1번으로 챙기셔야 되는데 2번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너무 제품력이 좋고 면역력을 높여준다라는 것 때문에 좋은 제품인 거를 알아왔지만 여전히 환자의 마케팅에 집중돼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 같아요. 전 이걸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픈 사람보다는 건강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게 일반적인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제품이 환자들에게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면역 수치를 높여줄 수 있는 제품이다라는 것을 알리는데 훨씬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서울 시내에서 지나가다가 이 버스를 통해서 포라이프 리서치 코리아를 또 광고하는 그런 것도 봤고요. 그죠?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굉장히 중요하고 또 본사에서도 마케팅에 대해서도 잘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시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는 환자 마케팅을 넘어서 일반인들에게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제품을 어필할 수 있는 시대적 흐름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대혼란의 시기에 기회를 잡고 뭔가 마음을 잡아서 리더십을 잡아서 한 방향으로 정렬해서 많은 대중들에게 이 면역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돼야겠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대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인생의 2모작 또는 3모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모두가 인지했다는 거예요. 정말 오래오래 살게 되고 앞으로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날 텐데 지금의 이런 불안정한 상황들을 계속 보게 되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이 직장에 오래 못 다닐 것 같다,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 직장으로부터 벗어난다면 나는 좀 더 안정적으로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인생 2모작과 3모작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정말 당당하게 제품력과 사업성, 또 보상에 대한 우수성, 기업의 문화와 철학, 안정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사업의 기회를 반드시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위기가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 2, 3개월 정도 더 갈 수도 있다고는 봐요. 근데 이 2,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아주 빠르게 경제가 회복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 사태가 뭐 1년 이상 가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은 2008년 금융위기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시기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2, 3개월 내에 모든 국가들이 그런 확진자의 수도 줄고 또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져 있는 국가도 생긴다면 그때부터는 반발 수요세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간 움츠려들고 소비 안 하려고 했던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폭발을 하고 또 더 경제가 오히려 잡아놨던 그런 어떤 풍선 같은 거를 딱 눌러놨다 딱 놓으면은 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반발력이 세지죠. 이런 억압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런 시기에 맞춰서 대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된 것도 아마 본사에서든 이런 메시지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1시간 정도 이제 준비된 강의들을 다 이제 진행을 했는데 우리 포라이프 사업자분들 진짜 제가 많이 응원하고 있고 또 정말 잘 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배, 100배 성장하시면 제가 나중에 진짜 제 나름대로 제 삶에 있어서 정말 저를 스스로 칭찬할 수 있고 잘했다, 보람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기회 통해 한 방향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고 이 기회를 반드시 잡으셔서 10배, 100배 정말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위기는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이고요.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전 세계 어떤 국민들보다도 잘 해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 이후에 도약을 위해서 오늘부터 정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해보고 똑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더 좋아지는 상황에는 이 대면해서 여러분들 뵙고 한 분 한 분 인사도 드리고 기운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 많은 분들에게 좀 자극이 되고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